예,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 성동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동격서.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서쪽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서쪽을 치는 것을 성동격서라 합니다. 이 36개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성동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서쪽을 친다. 이 얘기는 우리 여성 여러분을 위하는 척 하면서 여성 여러분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서쪽을 친다. 이거를 과연 우리 드라마라 하면은 참 너무나 좋아하고 1년에 책 한 권도 보지 않고 신문 뉴스도 보지 않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것을 알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서쪽을 친다. 즉 여성을 위하는 척 하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같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시소가 군형을 맞아야 됩니다. 시소가 군형을 맞는다 하는 것은 시소는 수평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여성을 위한다고 하는 이 여성가족부의 산하 이 시장환경 조성자들 패미가 얘기하기를 시소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동일임금 동일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은 반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가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요? 시소에 얹혀가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시소에 돈이 얹혀가지고 양쪽 끝에 시소의 양쪽 끝에 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모두가 돈에 한자병 들려가지고 하나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돈 그러지요? 동일임금 동일로 주장하고 회사의 이사진도 동일주책 동일 근로 회사에 이사가 10명 있으면 5명을 여자로 배치하라. 왜 이러지요? 그게 시소가 균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소의 끝에 시소의 양 끝에 돈이 얹혀가 있는가요? 왜 우리는 본질을 보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드라마라면 환장하고 예수님 말씀이라 하면 아예 막 신을 모시듯 하고 부처님 말씀이라 하면 깜빡 죽는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걸 알까요? 동일임금 동일노동 아주 좋아 뒤집니다. 죽는 게 아니고 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쪽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소의 양쪽 끝에 돈이 얹혀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자는 여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남자는 여자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반땅 해가지고 결혼할 남자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돈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그야말로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밤잠 안 자고 번 돈입니다. 그런데 재산 반땅을 당한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멀어진 만큼 많은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괴로워야, 여성들이 힘이 들어야 돈이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여성들이 행복하고 여성들이 가치관을 추구하고 여성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아이 낳고 집안에 결과하면 돈이 안 됩니다. 돈 말입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와 어떤 법이 하나 생겨남에 있어서 과연 어떤 카르텔이 돈을 벌 것인가, 어떤 카르텔이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인가. 나는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이든 남성이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모르면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소의 양끝에 돈이 얹혀가 있는가요? 시소의 양끝에 가치 없는 돌멩이가 양쪽에 똑같은 무게로 얹혀서 수평을 맞추는가요? 여러분, 시소의 양끝에는 돈이 얹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기 다른 존재가 얹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각기 다른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게 얹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시소의 양끝에 돈이 얹혀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지요?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법이 제정되면 어떤 카르텔이, 어떤 단체가, 어떤 행동이 돈을 버는가, 그리고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내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한번 쳐다보면 시선 희롱죄라고 합니다. 아니, 눈이라는 것은 보라고 있는 것이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 지금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이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 독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공원에 나와 있지만 이 공원은 여성 독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저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저 앞에 한 여자가 한 분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되느냐? 시선 희롱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누가 돈을 벌까요? 앞에 저 멀리 있다 여성이 한 분 오는데 고발을 했어요. 나를. 저 아저씨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시선 희롱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남자는 여성을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여성을 쳐다봐야 저 여자가 나이가 몇이나 됐는가, 몸매가 어떤가, 성질이 어떤가, 또 이 장가를 안 간다 총각들은 내가 한번 대시를 해볼 만한 여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대시를 하지 말아야 될 여자인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선 희롱죄를 만들어 두면 이렇게 많은 계산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성이 가까이 와도 소탁보도 타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처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징역 1년, 징역 3년, 징역 5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직업을 잃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종에 취업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동종업계 취업금지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자기 사진이 덤짝만하게 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성이 이익을 봤을까요? 이익을 봤을까요? 아니, 물론 그 여자는 이익을 볼 수도 있죠. 시선 희롱죄다. 고발을 했다. 그러면은 또 합의 봐야죠. 그럼 뭐 어떡합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죠. 야, 1,000만 원 줄게. 그만하자. 그거 공원에서 한번 내가 보고 싶어서 봤나? 앞에 오는 걸 보이는 걸 어쩌란 말이고. 그러면 여자는 얘기하죠. 야, 이 자식아, 1,000만 원까지 되나? 3,000만 원 내놔라. 쳐다보는 거는 네 자유가 아니다. 그건 희롱죄다. 시선 희롱죄다. 누가 쳐다보라고 그랬나? 안 쳐다보면 될까 이가. 그런데 왜 쳐다봤어? 돈 내놔. 돈 되겠지요.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수많은 남자가 저 남자가 저렇게 해서 다쳤어.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쪽을 위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는 것입니다. 시선 희롱죄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여성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라고 아주 선전에다가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나 밥값한 거야. 하면서 내 이만큼 일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동쪽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남자들이 이제는 여성을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쪽을 친다는 것입니다.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들이 옷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입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핸드백도 이 명품으로 두르고 어떻게 하든지 남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쁘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안 쳐다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처녀가 줄줄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성은 돈을 잘 버는 시기가 있고 잘 벌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나이 40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강한 힘을 뿜어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여성이 나이가 40이 되면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기 딱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아니 이것은 모든 생명의 기본 구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가진 돈이 별로 없게 됩니다. 남자와 돈이 경쟁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 남성 고발 전문 센터로 발전하지요. 왜냐하면 고발 한 번만 하면 돈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버니까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러분, 누이가 좋은데 매부가 왜 좋습니까? 네, 물어봅시다. 누이가 좋은데 왜 매부가 왜 좋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도랑을 쳤으면 그만이지 가재는 왜 잡습니까? 가재 잡으라고 도랑 치는가요? 가재를 잡는 게 아니고 가재를 살려줘야지. 아니 도랑 치면서 가재를 왜 잡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말입니다. 어떻게 이랬나요? 시소위 끝에, 공원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시소위 끝에, 그 시소위 양 끝에 왜 돈이 있나요? 그래서 여자의 돈과 남자의 돈이 같아야 된다. 즉 남자의 돈뭉태기가 여자의 돈뭉태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받아야 되고, 회사에 임원진도 10개가 있으면 5개는 남자가 하고 5개는 여자가 차지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시소의 끝에 누가 같은 이 돈뭉치가 앉아 있다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시소의 끝에는 양쪽에 돈뭉치가 있는 게 아니고 책임과 역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는 책임이 달려 있고 언처가 있고 한쪽 시소의 끝에는 역할이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역할이 균등하게 되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과 역할이 양쪽 끝에 있는 것이지 돈뭉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카르텔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셋째도 돈이고 전부 다 돈입니다. 그런데 시소의 양 끝에 책임과 역할이 얹혀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또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성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또 남자가 이 성관계 도중 녹음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또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성이 성관계 도중 녹음을 하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남자가 성관계 도중 녹음을 하면 처벌을 한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왜 이럴까요? 여성은 남자를 무한정 패도되고 남자는 무한정 두들겨 맞고 무방비로 두들겨 맞는 사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자 만나기가 힘이 들고 노처녀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서쪽을 친다. 성동격서라고 합니다. 여성 여러분을 위안한 척 하면서 실제로 여성 여러분이 권리와 역할과 분야 이런 것들이 더욱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남자가 여성을 무서워하는 세상, 참 나쁜 사회입니다. 참 정말로 나쁜 사회입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지요. 세상에 환갑이 넘어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내 이렇게 막간 놈이 내 빼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이야기를 해야지요. 나이를 먹어서 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춘 남녀 여러분, 어했든지 간에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그쪽 지역도 좀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그래 또 음식점도 또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청춘 남녀가 떡을 또 많이 쳐야 됩니다. 떡을 쳐보지 않으면 이 남자가 진짜 영원히 나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를 보살필 남자인가, 또 이 여자가 정말로 나랑 오래오래 살면서 아이도 낳고 정말로 집안일 열심히 한 여자인가, 그런 거 저런 걸 알려고 하면 떡을 쳐봐야 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게 지탄받아야 할 떡이 아닙니다. 숙박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오했던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참 애 낳기 힘들죠. 참 기혼자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렇게 부부끼리 참 잘 박아야 되는데 요새는 참 해안한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한 번 박을 때 애 하나 생긴다. 두 번 박으면 애 둘이 생긴다. 참 해괴한 이야기지요. 참 동서고금에 없는 그런 해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이 의료보험도 도대체 존속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애 낳기가 힘듭니다. 박아야 애를 낳는데 박을 수가 없어요. 언제 순사가 이불을 획 들시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어디 레슬링 하고 있어?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7년. 참 이 순사가 그럴지 모르니까 문단속 잘 하시고 왜든지 간에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고, 박아야 사랑도 커지고, 박아야 애정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잘 박는 부부가 대화도 많아집니다. 그러고 또 내가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놈이 청춘 남자가 치는 떡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했던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은
떡집 사장이 한평생 이 떡도 치고 저 떡도 치고 요 떡도 치고 떡이란 떡은 다 치고 있으니 그 떡집 사장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참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세상 참 힘들죠. 예, 경찰이 그러대요. 말이란 걸 바로 하지 말고 들러들러 얘기하세요. 내가 다 알아듣습니다. 경찰이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들러들러 얘기합니다. 내가 이 환갑이 넘어 나이에 들러들러 얘기하려니 참 힘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기혼자가 박는 게 뭡니까? 환갑이 넘은 사람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한평생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중것도 받고 대박도 대못도 받고 성것도 받고 말뚝도 받고 파이도 받고 강간도 받고 박는 건 막 밤이고 낮이고 바가 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박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